앞으로 금리 인상기에 접어들 것이란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앞으로 계속 금리가 좀 인상된다고 봐야 하겠죠? 아무래도 그렇게 봐야 되겠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준은 사실은 세계의 기준금리를 갖다 선도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모든 각국의 금리는 미국의 기준금리에 맞춰가지고 편대비행을 하듯이 미국의 금리를 쫓아가게 돼 있어요. 근데 미국은 지금 금리를 갖다가 이번에도 올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왜 그러냐면 경기 회복세가 너무나 완연하고 실업률이 거의 완전 고용 상태에 이르렀기 때문에 금리를 갖다가 인상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내년에도 한 두세 차례 정도 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그에 따라 한은 역시 금리를 천천히 완화적으로 단계적으로 올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예, 이렇게 전망대로 금리가 인상된다고 하면 많은 분들이 불안한 시각으로 바라봅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더 재테크 전략을 잘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고요? 네네네. 금리라는 거는 지금 각국의 상황을 보게 되듯이 미국의 경우를 보게 되듯이 아주 몇 년에 걸쳐서 점진적으로 올리고 있습니다. 네. 만약에 금리가 폭발적으로 그다음에 빠르게 올라간다 그러면은 재테크라든지 어떤 자산 운용에 굉장히 심각한 영향이 발생을 하겠죠. 그렇지만은 우리가 대부분의 이코노미스트들이 전망하기에는 금리는 완화적으로 아주 단계적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사실은 금리가 완화적으로 천천히 오른다는 얘기는 역으로 생각한다면 경기 회복세가 완연하다는 얘기가 되겠죠. 반드시 재테크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다고만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 앞으로 금리가 꾸준히 오를 거라는 걸 감안한다면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금리 상승기에는 현금과 현금성 자산이 왕입니다. 가장 좋은 거는 현금과 현금성 자산을 가지신 분들이 금리 상승기에는 굉장히 큰 이득을 보는 거죠. 네. 특히 예금이라든지 적금, 그동안 좀 천대라든지 냉대를 받았던 예적금이 굉장히 큰 주목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단 이때도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금을 들 경우에 한 번에 너무 장기적으로 예금을 들 필요가 없겠죠. 왜 그러냐면 금리가 단계적으로 조금씩 올라가기 때문에 일단 장기적으로 한 3년짜리를 들었다라고 한다면 이율이 미리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네. 따라서 올라가는 금리 상승의 어떤 혜택을 볼 수가 없어요. 따라서 이 경우에는 은행을 찾아가면 회전형 예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보통 6개월 단위를 선택할 수가 있는데 6개월 단위로 실세 금리, 시중 금리를 갖다가 바로 금리에 반영을 해줘요. 명목금리에 반영을 네. 해줍니다. 따라서 금리 인상기에는 이런 회전형 예금을 갖다가 선택할 필요가 있고 예금도 비교적 단기로 운용할 필요가 있겠죠.